방법과 관련해서 김근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이 이랬어요. 종단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1, 2년의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세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도 한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패널 데이터는 이제 어트리션이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래에 탈락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그 오토코릴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의 태도와 올해 저의 태도, 내년에 저의 태도가 상당히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추적을 하다 보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예측을 한다 하면 그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축적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정보가 많을수록 이제 더 정확한 그 포캐스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긴 시계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지금 오늘 종단 분석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패널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 MDIS에 있는 자료들 중에는 패널 자료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조사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이게 웨이브마다 동일하지 않은 대상한테 질문을 해서 자료들을 모은 건데 이것들을 사용할 때 뭐 특별히 이전에 패널 데이터와 좀 다르게 해야 된다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중치를 좀 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RDC,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제가 아는 한, 그런 기관에서, 국책기관에서 생산하는 그 패널 자료를 직접 제공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한 해 연도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다 붙여놔도 이제 repeated cross sectiona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크로스 섹션마다 다 다른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포함된 그런 repeated cross sectional 형태의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차스마다 웨이브마다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을 추적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어떤 그룹, 즉 뭐 성별, 남성, 여성 아니면 또 학력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이게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PC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APC, Age Period Cohort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Period Effect라는 것은 결국은 Age Effect와 Cohort Effect의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분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이 됐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몇몇 논문이 존재합니다. 그 APC 모델을 이용해서 뭐 행복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자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는 웨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크로스 섹셔널 같으면 그냥 크로스 섹셔널 웨이트를 제공되는 웨이트를 쓰면 되겠지만 패널은 두 가지의 웨이트가 존재합니다. 크로스 섹셔널 웨이트하고 패널 웨이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웨이트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네, 그런 점들 좀 주의해서 분석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 전혜라 선생님한테 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MDIS에서 350여 종이 제공이 된다고 관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게 개인정보나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MDIS에서 이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김근태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와이드 폼에서 롱 폼으로 만들어야 하는 개개인이 다. 근데 혹시 그거를 그냥 와이드 폼으로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각각 다 그 작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지금 한 350종의 지금은 작년 기준에 350종이고요. 350종이 넘는 마이크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그 중에서 220종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이크로 데이터를 자료를 축적하고 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통계 시계열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축만 되어 있고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통계 또 아니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통계들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또 이걸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성 기관이랑 수시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 요구가 많은 통계들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이러면 그때 많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우선 공표 수준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또 서비스랑 또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시계열 자료 붙이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현재 저희 마이크로 데이터과에서는 뭐 우리 자료나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의 자료를 또 연계해가지고 또 이런 재가공을 하고 있는 자료를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연구자가 직접 그렇게 연계나 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고 또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희 통계청이 이런 데이터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또 거듭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에 맞는 또 요청하시는 서비스들을 계속 발굴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좀 부연, 보충 이야기를 드리면은 와이드폼이랑 롱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일단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패널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패널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 데이터들은 각 연도마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세로로 붙이게 되면은 이제 롱폼이 되는 거고 이제 가로로 붙이게 되면은 와이드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롱폼인지 와이드폼인지는 이제 연구자들이 직접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폼이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또 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최대한 많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체의 뭐 매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고 개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아들이 이때 태어났구나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정보의 어떤 노출 그럴 가능성들이 조금 커질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장치들을 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통계청에서 이제
조치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자체에 하는 조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으로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공공용이라고 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인 그런 개인정보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약간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관악산에 석탄을 채굴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없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런 전국사업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에 가서 서울 관악구에 석탄을 채취하는 업체를 찾으면은 그 업체의 이름인과 뭐 그런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이 업체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K 익명성이라 해서 특정 숫자 이하인 업체들의 정보를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방송을 보고 호기심에 MDIS 가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데이터가 미싱이 되게 많이 찍힌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아예 못 보게끔 가려놨고, 이제 문제는 그럼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니 미싱이 돼버리면 그 데이터를 아예 날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데이터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가지시는 분들은 인가용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은 이런 비식별 처리가 안 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가용 서비스 RDC나 뭐 이렇게 오실 때는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찍지 못하도록 보안 스티커를 붙이고 노트북도 이용을 하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크로스 테이블, 직계표나 혹은 뭐 기술 통계량 내신 것들 중에서 인구는 5 미만 그리고 사업체는 3 미만에 대해서 값을 다 가려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시긴 한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이거로 마무리할게요.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좀. 데이터랑 친해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세 분 다 모두 복잡한 데이터들을 너무 잘 다루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알려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조금은 친해진 듯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받은 질문들 중에서요, 이제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 연계와 관련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와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RDC라고 또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연계를 하면서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변주수 선생님한테 저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많은 데이터를 쓰셨잖아요. 네. 그 데이터들이 사실 어떤 지점에서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연계하실 때 특별히 어떤 주의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점은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좀 시켜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제 데이터를 만질 때요. 그때 아마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그걸 다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데 굉장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역 분석과 집단 분석을 나눠서 했을 때, 지역 분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도별 분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단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이혼 신고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층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급여 저희 각각의 그 소득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새로운 뭐 자료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필요한 자료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크게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어가서 관련된 뭐 지표나 정보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알게 돼서 좀 이런 이제 뭐 추세 변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경우에는 자주 그런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나 또는 국가 통계 포털에서 그런 거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 김은아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 분석을 하실 때 시군구 단위 분석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도 분석으로 진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저도 처음에 시군구 분석을 하려고 관련 데이터를 다 찾아봤었는데요. 어떤 데이터는 시도별로만 제공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는 시군구별로만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제가 시군구의 데이터를 이제 모든 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그 데이터가 모두 제공하고 있는 단위가 시도여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예. 질문의 답이, 김은아 선생님 질문의 답이 됐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업체 조사가 사실 그 경제학 쪽에서는 많이 쓰는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저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 저한테는 좀 낯설긴 한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데이터에 어떤 결칙지가 있다거나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이터하고 연계를 해서 쓸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 계셨던 조성래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그 고유 번호라고 해서 식별 번호가 있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그 패널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다른 자료에 얻는 사업체 어떤 정보가 있고 그거를 사업체 조사랑 좀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통계진흥원에서 좀 연결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3의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이제 그 자료를 그 통계진흥원에 좀 문의를 해서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일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올라오신 자료인데,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회사 법인 2인 이상 부분은 5세 이하와 6세 이상으로 이렇게 연령을 나누셨잖아요. 지금 원예 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 5세와 6세를 나눈 기준이 혹시 있을까? 혹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누신 건지를 알고 싶다 그러시네요. 네. 네,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 못 드렸는데, 꼭 말씀하신 대로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젊은 기업과 이제 좀 성숙한 기업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연구들을 보면 대략 한 10세를 기준으로 한 연구도 있고, 5세를 한 연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체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기업의 단위보다는 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5세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것을 이제 10세라든가 다른 기준으로 해도 비슷한 이제 추세가 보여서 이제 그 정보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보통은 이제 기존 문헌에서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어떤 연령을 했는지를 좀 보고 그걸 따라서 보통 하면 되고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아무래도 임의적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도 같이 좀 보완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김진선 선생님한테 질문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시계열 자료에서 조사 항목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가계 동향조사와 가계 금융 복지조사의 어떤 그런 자료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속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는 자료들이 이제 자료들을 쓰게 될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이 문제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쓰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뭐 가장 쉬운 예로 GDP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끊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쭉 그리다가 뚝 끊고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는 뭐 때문에 단절됐다 이렇게 하고 보통 그냥 넘어가서 그냥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각자 눈으로 이렇게 보정하도록 하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쓸 때도 저도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이제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보면은 추세가 확실히 뭔가 지표를 전체를 대상으로 뽑다 보면은 뭔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게 뚝 끊어져서 내려와서 올라가고 이런 식의 것들이 확실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단절이 발생했다는 걸 인식하고 추세가 그래서 그 앞뒤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체에 그냥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전체 집단을 놓고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변수가 크게 바뀐 게 아니라면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면 이렇게 서브 그룹으로 조금씩 쪼갠 거에서는 조금 더 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따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서 붙여보겠다 이런 시도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데이터를 특히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해 보셨는데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은 참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좋았다, 뭐 이런 거를 후학들한테 좀 알려주실 만한 게 있으면 변주수 선생님부터 이렇게 좀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쓸까 처음에 고민을 할 때 대부분 어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쓰는데, 제가 그 통계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 샘플링을 랜덤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정말 완벽하게 샘플링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진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제도가 좀 좋아져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이제 센터로 오면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신청을 하면 그거를 수락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거를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가 또 잘못 그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신청했을 때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 센터가 생겼으니 그런 문제점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이제 센터가 계속 됐으니 많이들 이용하셔서 좋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원 선생님. 그 마이크로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이크로 데이터는 확실히 그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체 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수 조사니까 뭐 표본 추출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표본의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사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목들이 있어서 뭐 오차도 많이 있고 행정 통계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과연 이 마이크로 데이터가 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행정 통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뭐 기입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처리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 오류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오류가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두고, 결국 우리가 뭐 오류가 없는 그런 자료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어떠한 뭐 시사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님. 예, 저는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꽤 오래됐는데 매 연마다 변수가 계속 번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받으면은 똑같은 변수인데 뭐 전년도에는 뭐 160번이었다, 그 다음에는 167번이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개편이 되면서 여러 연도 데이터를 받으면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돼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구조화나 이런 게 잘 돼서 상당히 정비가 돼가지고 쓰기에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때는 아직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잘 정비를 처음에 한번 세팅을 하시면은 계속 쓰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발표도 해주시고 또 좋은 그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 데이터 페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스다는 뭐 통계청과 같은 수준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아니지만 국내외에서 산출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산출되는 서베이 데이터를 비롯해서 뭐 인터뷰 데이터, 뭐 통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데이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코스다에 있는 데이터도 많이 사용을 해 주시면 아마 그게 저희의 존재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좋은 연구에 활용이 되면 아마도 더 저희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과학 도서관에 자리 잡은 RDC를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복잡한 그런 사회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회 데이터 페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